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목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차동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어디 가서 기침만 해도 그렇게 눈치가 보여요. 맞습니다. 또 왜 기침은 한 번 나오기 시작하면 계속 나오잖아요. 얼마나 괴로워요. 네. 예, 바로 천식 환자들이죠. 예, 이 참 아무래도 미세먼지나 이런 것도 뭐 이유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미세먼지도 많아지고 여러 풀도 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천식 환자들에게는 무척 괴로운 계절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환경이 많이 오염돼서인지요. 천식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는 게 지금 걱정입니다. 이분들 마스크 쓰고 있는 것도 참 불편하고 그럴 것 같아요. 네, 요즘 천식 환자들은 걱정이 늘어나는 때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주 대자인병원 이신형 과장과 함께 기관지 천식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에 119 구급대원이 흔하게 출동하게 되는 질환 중 하나인 천식과 발작.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질환이지만 오랜 기침에도 천식이라고 인지하지 못하거나 또는 정확한 진단을 주저하기도 합니다. 기관지 천식에 대한 정확한 정보로 치료와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호흡기내과 전문의 이신형 과장을 만나봅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그 기관지 천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천식과 같은 거라고 보면 되나요? 어떤가요? 네, 천식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기관지에 염증이 발생해서 불편한 질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천식이라는 것이 기관지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네. 기관지 천식이라는 용어가 붙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천식과 흔히 말하는 천식과 기관지 천식은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기관지 천식은 염증이 원인이다. 맞습니다. 예. 그럼 염증을 요인하는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염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몸이 반응하는 그런 걸 말하는데요. 천식에서 말하는 염증은 알레르기 때문에 생기는 염증이고 그건 되게 몸에 좀 안 좋은 방향이고 불편한 반응입니다. 뭐 염증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게 이제 천식이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냥 흔히 일상생활에서 천식이라는 용어를 쓰긴 하지만 이게 어떤 질환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기관지라는 거는 숨을 쉴 때 공기가 통과하는 숨 길입니다. 수도 파이프처럼 생겼는데 그 파이프가 좁아지니까 그 파이프에서 공기가 지나갈 때 이상한 소리가 나겠죠. 네. 피리 부는 것처럼. 네. 그 소리를 천명음이라고 합니다. 천명음이 나타나고 또 숨쉬기가 불편하고요. 그걸 호흡곤란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염증은 기본적으로 어떤 그 부위를 자극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자극 때문에 기침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침, 호흡곤란, 천명음 요 세 가지가 기관지 천식의 세 가지 주요 증상입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증상으로 뭐 호흡곤란 그리고 천명음 그리고 기침 말씀해 주셨잖아요. 요 세 가지 증상이 있으면 천식이라고 봐도 무방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이 다 해당되는데요. 감별 진단을 해야 되는 질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관지가 좁아지는 질환 다 포함됩니다. 흔히 있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는 질환은 담배 많이 피워서 생기는 또 기침과 가래가 많은 그런 질환이고 호흡곤란이 유독 심한 그런 질환, 만성 질환인데 그거는 천식하고는 약간 다르죠. 그걸 제일 처음에 감별을 해야 되고 또 천식은 폐쇄성 질환인데 기도가 좁아지는 폐질환을 크게 나눌 때 그런 폐쇄성 질환 말고 제한성 질환이라고 이렇게 폐가 넓어지지 않는 그런 질환 계열이 따로 있는데요. 그 계열의 질환도 심할 경우에는 기관지 좁아질 수 있어서 또 천식하고 혼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형적인 증상이 아닌 경우도 천식으로 봐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관지 수축이 심하지 않고 기관지 자극만 심한 경우 그런 경우는 기침만 나타나고 천명음이나 호흡곤란이 없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특히 칭하는 말이 기침 변이형 천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증상 외에도 뭐 다른 증상이 있을 수 있고 혹은 아예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여튼 분명한 것은 이 천식 환자들이 봄을 좀 두려워한다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봄에는 뭐 꽃들도 피기 시작하고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알레르기를 계속 유발하잖아요. 네. 이렇게 봄이 되면 천식이 심해지는 이유가 뭔가요? 예, 천식을 유발하는 게 알레르기이고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것이 여러 가지 많은 게 있는데 그중에 꽃가루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꽃가루가 봄에 날리는 게 많습니다. 근데 꼭 뭐 봄이 아니고 가을에 날리는 꽃가루도 있지만 봄에 많이 날리고 그 꽃가루에 예민한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봄에 천식이 새로 진단되는 경우도 많고 악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런 이제 꽃가루 같은 것들이 이제 알레르기성으로 봐야 되는데요. 그런 알레르기가 원인이 아닌 천식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알레르기가 아니면서 천식이 나타나는 것 중에 가장 유명한 건 운동입니다. 운동 유발성 천식이라고 하는데요. 운동을 하게 되면은 심장이 빨리 뛰어야 되고 산소가 많이 공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호흡이 많아지게 됩니다. 과호흡 상태가 됩니다. 과호흡 상태가 되면은 공기가 많이 들어오게 되고 흡기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기도의 점막이 공기가 대량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건조해지고 또 냉각이 됩니다. 건조와 냉각 때문에 염증 반응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운동유발성 천식 또는 운동유발성 기도수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계절과 상관없이 그냥 본인이 운동을 할 때마다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예, 건가요? 맞습니다. 운동을 안 하면 가장 좋은데 네. 운동을 안 할 수가 없으니 예방적으로 약물 투여하는 방법을 씁니다. 그런 식으로 풀어 나가야 하는군요. 네, 우리가 흔히 알레르기라고 하면은 유전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식은 어떤가요? 가족력이 예. 있나요? 그 유전에 관한 건 좀 의학에서 예민한 부분인데요. 우선 유전성 질환이라고 하면 뭐 멘델 법칙이나 어떤 특정한 법칙이 있어서 그 법칙대로 질환이 발현이 되는 그런 걸 유전성 질환이라고 하는데 천식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는데 여러 가지 연구에 의하면 이 유전자 돌연 변이에 관련된 것은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염증이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발생되고 또 염증 때 나타나는 그 물질들이 보통 사람들은 나타났다가도 금방 없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 없어지는 메커니즘이 좀 달라서 좀 덜 없어져서 잘 안 없어져서 천식이 좀 심해지는 그런 경우는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염증 유발 물질 중에 이제 인터루킨이라는 물질에 대한 돌연 변이로 유전성이 밝혀졌는데 그거는 유전 질환이라고까지는 하기 어렵고 체질적인 요인이 약간은 있다. 근데 환자를 보게 되면은 가족력 있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체질적인 요인은 있다 이렇게 말씀은 드리는데 섣불리 유전성 질환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예민합니다. 어린아이들한테도 좀 이런 현상이 소아천식 환자들도 많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예, 소아천식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소아 때 천식을 진단받으면 계속 성장기에 악화 호전을 반복하면서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형태를 주로 나타냅니다. 그런가 하면 평소에는 본인이 뭐 아무 증상도 못 느끼고 천식인지 모르고 살다가 어떤 특정한 때에 갑자기 숨이 가쁘고 뭐 기침이 나오고 해서 진단을 받았더니 천식이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없던 게 성인이 돼서 생기기도 하나 보죠. 예, 그런 말씀 많이 듣습니다. 갑자기 병이 생겼다. 네. 또는 병원에 계속 열심히 다니고 건강검진도 꾸준히 받았는데 갑자기 천식이라고 했다. 그런 당혹스러운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그렇게 느끼게 되는 이유는 일단 증상을 느끼는 좀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컨디션이라는 게 좀 들쭉날쭉하지 않습니까? 어떤 날은 좋고 어떤 날은 좀 안 좋고 말이죠. 좀 안 좋은 날은 똑같은 정도의 병증이 있더라도 느끼는 게 심하게 느껴지고 어떤 날은 별로 안 느껴지는 그런 차이가 있어서
안 느껴지는 날이 계속되다가 어떤 날은 느껴지는 게 있고 그게 한 2, 3일 지속되었을 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 평상시에 병이 없었다라는 게 아니었던 거죠. 병이 네. 있었는데 못 느끼고 있었을 못 뿐이다. 느끼고 있어. 또 천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이 정상기와 질병기가 왔다 갔다 하는 가역적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가역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 이게 이제 아무렇지도 않다가 뭐 증상이 있다가 하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는 병이 없었던 거는 아니죠. 병이 있었는데 안정기에 해당되었던 거죠. 그래서 병의 특성상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관지 천식은 어떻게 진단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증상하고 이학적 소견이라고 해서 진찰 소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병력 이런 그러니까는 진료실에서 인터뷰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거가 전부였지만 요새는 이제 검사실 검사가 많이 발달을 해서 폐기능 검사 비롯해서 다양한 알레르기 검사 뭐 이런 거를 이용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 안정기 때도 천식으로 진단을 받을 수 있나요? 예, 맞습니다. 진단 검사 중에 이런 검사가 있어요. 유발 검사라고 해서 어떤 천식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투여를 하는데 그게 병이 없고 완전히 건강한 사람은 천식이 유발이 되지를 않지만 천식이 있으면서 안정기에 있던 사람은 보기에는 멀쩡했는데 그런 유발 물질을 소량 투여했을 때도 바로 천식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관지 유발 검사라고 합니다. 네. 뭐 기관지 천식 치료는 뭐 괜찮은지 잘 진행될 수 있는 건지 뭐 예. 예후 같은 건 어떤? 기관지 천식은 너무나도 유병률이 높고 유명한 질환이라 예. 연구가 많이 돼 있고 또 진료 지침이 잘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진료 지침에 따라서 꾸준하게 그러니까 진료 지침은 이제 저희 의사들에 관한 문제인데요. 네. 대부분 뭐 자격 가진 의사들은 다 그거에 따라서 치료를 하니까요. 환자분들께서는 병원에 꾸준히 다니시면 천식은 잘 치료되고 예후 또한 양호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치료를 진행하나요? 우선 증상 호전을 목적으로 기관지를 넓히는 약제를 쓰고요. 또 천식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항염증제를 투여합니다. 기관지 확장제와 항염증제가 근간을 이룹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식 때문에 치료를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약물 치료를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또 부작용이 생겨서 더 고생한다. 뭐 이거는 어떤 말인가요? 네, 천식 치료 중에 염증을 억제하는 물질 항염증제가 있는데 그건 뭐 쓰지 않을 수가 없는 매우 중요한 약입니다. 네. 그 중에 스테로이드라는 약이 있습니다. 스테로이드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졌는데요.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약입니다. 근데 그 약을 안 쓸 수가 없는 질환이어서 그 약을 오래 쓰게 되고 또 지금 우리나라는 약국에서 마음대로 약을 못 삽니다만 옛날에는 살 수 있었습니다. 네. 그 시절에는 뭐 스테로이드를 막 환자 본인이 그냥 산다든지 네, 뭐 오남용이 좀 있었겠죠. 예,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골다공증 또 뭐 피부 변이 뭐 이런 게 많이 생길 수 있고 또 얼마 전에 제가 본 환자분 중에 한 분은 젊은 분이셨는데 천식이 심했고 스테로이드를 오래 쓰셨습니다. 오남용까지는 안 됐지만 치료 목적으로 어쩔 수 없이 오래 쓰셨는데 골다공증이 생겨서 사소한 외상에 척추골절이 생기고 네,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국가마다 나라마다 그 생활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환자들의 유형도 다를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뭐 다른 나라에 비한다면 천식 환자들이 어떤가요? 많은 편인가요? 예, 많습니다. 지금 유병률은 12%까지 보고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질환이고 다른 나라도 많고 주로 잘 사는 나라에서 많은 질환입니다. 제가 과거에 전공이 수련이 때는 천식보다는 결핵이 많았습니다. 뭐 물론 지금도 결핵이 적은 거는 아닙니다만은 천식 환자 굉장히 많아져서 그때도 저희 선생님들끼리 말씀하신 게
천식은 잘 사는 사람들이 걸리는 고급병, 폐결핵은 못 사는 사람들이 걸리는 병,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셨죠. 근데 우리나라 그만큼 잘 살게 돼서 알레르기 질환, 천식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일종의 선진국병이네요. 예. 모든 질환자들은 이제 생활에서 좀 주의할 것들이 좀 많은데요. 요즘 같은 때는 또 이제 코로나19 시대라서 기침, 이게 천식은 기침이 동반하는 거잖아요. 생활에 주의할 사항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일상생활에서 예방을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또 생활 습관병으로까지 분류를 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들도 있습니다.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건 첫째로 이 천식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의 노출을 피한다. 그게 미세먼지를 피하고 또 담배를 피지 않고 또 집안 청소를 열심히 하고 청소 열심히 하는 거는 먼지 안에 진먼지 진드기라는 동물이 삽니다. 굉장히 조그마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진드기인데요. 그게 천식을 많이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청소를 열심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천식이 있음에도 잘 모르고 지내는 그런 경우는 건강검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검진은 요새 워낙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서 이 질병을 진단하는 진단율을 매우 높여주고 있는데요. 안정기에서도 웬만큼 병을 진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병원의 문턱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 그러니까 빨리 병원에 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기적인 검사, 그다음에 병원 자주 찾는 거, 가장 중요한 건 집안 청소 열심히 하는 거. 저도 집안 청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제 건강을 위해서. 네, 지금까지 호흡기 내과 전문의 이신영 과장과 함께 기관지 천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이 어르신 돌봄 기관들이 운영과 휴관을 반복하면서 특히 치매 어르신들을 돌보는 가정의 피로감이 심해지고 있다고 하죠. 네, 참 걱정인데요. 도움이 되는 제도가 있어서 잠깐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치매 가족 휴가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치매 환자를 가족 대신 돌봐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비용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네, 단기 보호소에 치매 환자를 맡기실 때 하루 48,000원부터 요양사가 집으로 직접 방문할 때는 13만 원부터 비용이 발생하는데 사실 이게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중에 85%를 부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치매 환자 가족은 15%만 부담하면 되죠. 네. 그 단기 요양소나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현재는 연간 6일 사용할 수 있는데 2025년까지는 12일로 늘릴 계획이라고 해요. 그래서 치매 환자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셔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환자를 돌보느라 자신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가족들도 스스로를 돌볼 필요가 있겠죠. 네. 자, 여러분의 건강에 관련된 궁금증이 있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알아본 기관지 천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다른 질환에 대한 궁금증 남기셔도 좋습니다. 네, 늘 여러분 곁에 있는 닥터 MBC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